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보이입니다. 여러분, 매번 도입을 날씨로 시작하긴 하지만 항상 날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오늘 날씨가 시원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네. 했어.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가 너무 싫지 않아요? 네? 일하기가 더워도 일하기 싫잖아요.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고 사무실에 갇히기가 네. 진짜 싫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더위가 좀 물러갔으니까 다들 밤잠은 설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지난 방송 88회 그 안희정은 유죄다 재판 비하인드 에피소드 재생 요청 수가 폭발했습니다. 네. 15,000이 넘었다고. 3일 만에 15,000이 넘었다고. 네, 그래서 너무나 놀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안희정 사건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없으셨던 갓김치 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분 항상 오시지만 평화님이라고 오셨습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처음 오셨지만 근황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장상담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물권행동 카라라고 하는 동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긴장돼서 국어책 읽듯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음인데 굉장히 또박또박.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 네, 제가 그 평화라는 별칭을 사실 민우회에서 자원활동하면서 처음 만들게 됐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민우회 분들과 방송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네, 반갑습니다. 그게 되게 옛날인 거죠? 자원활동 했었던 게. 한 10년, 네. 10년 전? 제가 2009년, 10년 이때부터 아마 아. 활동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그렇군요. 뜻깊은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네. 저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나요? 네. 저는 사실 삶이 되게 단조로운데 카라에서 활동하고 집에 가서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했던 이제 굵직한 활동 중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페미니즘을 퀴어링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새로 나왔어요. 네, 그 책을 그 김은주라고 하는 분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토크도 하고 지금은 이제 강의 준비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네. 있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읽었거든요. 그거를 번역하신지 모르고 그냥 이런 책이 나왔길래 하고 봤는데 되게 즐겁게 읽었던 포인트가 약간 이론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이 저자분이 굉장히 요약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페미니즘의 어떤 그 조류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조에 대해서 굉장히 짧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좋다. 그리고 약간 그 퀴어랑 페미니즘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좋은 거는 그 챕터마다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약간 세미나용 교재나 강의 교재로 쓰기에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미나 너무 용어를 많이 좋았어요. 사십시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저자분이 철학자셔가지고 되게 논리 정연하게 이유 근거 같은 것을 잘 제시하면서도 약간 대중서처럼 잘 써주셨더라고요. 네. 네. 추천합니다. 네, 저도 한번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갓김치님의 근황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타이밍에서 인사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오랜만에 또 나왔고요. 저는 최근에 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되게 한 3, 4일간 굉장히 큰 우울감과 무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되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출근은 간신히 하는데 집에 가면은 누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막 이렇게 눈물 짓고 너무 이제 내일이 오는 게 두렵고 막 내가 너무 쓰레기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가끔 저는 그런 게 오거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네. 예전보단 덜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큐티보이님이 저 근처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끔 저한테 놀자 그래요. 놀자 안 놀래?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요즘 상태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이제 메신저로 이제 하다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아니 사실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운동을 끊었거든. 그러니까 헬스장을 끊었거든. 근데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못 간 거예요. 운동을 못 가게 되면서 그게 나는 왜 이것도 못 가지? 이런 식의 어떤 자괴감의 도미노가 발생했었던 것 같다. 그 얘기를 키티보이님께 하다가 완전 빵 터진 거예요. 웃음이 둘 다. 그래서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폭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또 조금 무력감에 절어 있는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이렇게 나를 저주해봤자 아무것도 도움되는 게 없다. 에이, 됐다. 그냥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큐티보이님이랑 다음날 놀러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게 좀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었고, 이 근황을 얘기하는 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유 없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고 힘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러다가도, 그렇게 살다가도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살다가 또다시 그런 무력감이 오다가 또 옆에서 찔러주는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놨다가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오기도 하는 것이군요 라는 생각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냥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리고 가끔 그런 게 찾아오기는 하지만 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저희가 그 대화를 하다가 카톡으로 대화를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 현실 웃음이 터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웃겼냐면 약간 얘기하다 보니 되게 별거 아니고 너무 별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모든 이런 전의를 상실했다는 게 되게 아니 근데 사실은 이상했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촉발되긴 했지만 아마 깊이 있는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죠. 뭔가 정서적인 문제들, 불안감들 이런 게 증폭되어서 음. 터져 나왔던 거겠죠. 복잡하게. 근데 음. 이거를 남에게 얘기하는 순간 그것까지 다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이제 하나의 포인트만 짚어서 전달하는 건데 되게 그게 너무 웃겼어요. 웃긴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무너지기도 하는 거고 그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그냥 전 지금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서도 이걸 할까 말까 사실 앞에 되게 고민했어요. 저의 근황이랄 건 이것밖에 없는데 네. 이게 나에 대한 어떤 되게 이상한 어떤 편견 혹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까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에서 지금 평화님이 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셔가지고 그 과정이 저에게 또 되게 치유가 되네요. 네, 되게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의 근황은. 네. 그리고 또 저의 근황 또 아, 얘기를 예. 해야겠죠. 저의 맨날 중요한 저의 근황. 제가 맨날 이제 입버릇처럼 2023년에는 제가 이때까지 일한 그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금을 들고 그때가 되면 이제 민우에 일한 지 10년이 되거든요. 제 인생에서 이제 한 직장에 10년 있었다. 벌써 먼 미래인데 아무튼 그때까지 있을 요량인데 뭔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버릇처럼 23년에 제가 그린란드를 갈 것이다. 그린란드. 제가 이제 북극과 남극을 가는 것이 제 인생에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은 오아시스랄까. 그래서 아무튼 네. 되게 중요한데 갈 거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상 기후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린란드에 최후의 빙하가 녹은 거예요. 일부가.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이 지구상에 최후의 빙하가 있다는 것이 저를 이 더운 여름을 버티게 하고 이런 게 이상한 말이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최후의 빙하가 뭐냐면 설명을 하자면 그게 관측은 70년도에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빙하기 이후에 한 번도 녹지 않은 그래서 지구의 마지막까지 녹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름이 최후의 빙하예요. 근데 거기에 일부가 올해 녹은 거예요. 관측 이래로 처음 녹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고 북극 남극 연구자분이 이번에 라디오 나와서 이제 2030년에는 여름에는 북극에도 얼음이 없을 것이다. 완전히 녹을 것이다. 그러니까 겨울은 있겠지만 언제 녹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다 녹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큐티브님 인생의 위기가. 네, 제 인생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2020년으로 앞당겨야겠다. 내후년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만두는 거예요? 한 달 되게 갈 생각이기 때문에 한 달. 그래서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그린란드고 그린란드에 한 2주 정도 있어요. 벌써 여행 루트 다 짰어요. 저는 와. 비행기 표도 다 알아놨고 금액도 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2주를 어떻게 뭐 휴가를 붙여서 가든가 아무튼 2020년 그런 결심을 저번 주에 했죠. 저번 주에. 네. 당연히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동물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물권이라고 하면 좀 이게 익숙한 사람은 되게 익숙한 단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동물권이 뭐야? 인권 네. 말고 동물권이 뭐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고 특히 제가 알기로 카라가 최근에 또 앞쪽에 이름을 바꿨잖아요. 동물보호 시민단체.
네. 동물권 행동으로 바뀌었는데 약간 그런 얘기 해주시면서 카라를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라가 원래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였는데 올해 동물권 행동 카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권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줄여서 동물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이름을 바꾼 것은 처음에는 이제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지만 물론 보호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뭔가 삶의 주체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다 강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가지고 네,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동물권 행동 카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사실 특정 주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 동물의 영역을 아울러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돼지, 소, 닭 같은 농장 동물에 대한 활동도 하고 있고 이제 개나 고양이를 중심으로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활동, 동물원 같은 데 전시되어 있는 전시동물, 그리고 야생동물, 실험동물, 길고양이 같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딱 바로 이제 떠오르는 거는 최근에 8월에 복날이 말복, 초복, 중복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뭔가 더운 여름은 다 지나갔지만 특히 이제 8월 되면 통계 수치 같은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치킨 소비가 엄청 나더라고요. 8월 한 달에 죽는 닭만 해도 뭐 1억 749마리, 월 평균 8,270만 마리라고. 네네. 네. 그 이번 여름이 특히 네. 더워가지고 네. 사람들이 또 원래 복날에는 고기를 먹는다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저도 채식을 지금은 이제 페스코 채식을 하고 있고 직접 요리를 할 때는 비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채식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사실 저도 고기를 굉장히 많이 소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삼계탕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 그 가족의 문화가 삼겹살 되게 자주 구워 먹고 막 돈가스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 뭐 족발, 뭐 치킨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채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게 됐던 것이 사실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을 만나면서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으실 수도 있지만 아 정말 채소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취향. 네, 취향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정치적인 문제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때 이후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저도 줄여 나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제가 채식을 시작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그 특히 닭에 대한 치느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닭을 소비하는 그 문화가 점점 이제 닭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문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계속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섭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고기라는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착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막 저도 TV 같은 거 보고 이럴 때마다 막 그래 힘들 때는 고기지 뭐 이런 식의 말을 그냥 한다든가 뭐 먹방 이런 데에서 그냥 고기 막 나오고 뭐 치킨이 언제나 진리다 옳다 이런 말을 되게 농담처럼 하고 이런 걸 볼 때 그 과정의 문제는 되게 전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고기를 먹는 것의 즐거움과 기쁨만 엄청나게 부추겨지잖아요. 네네. 거기에 당연히 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되게 페미니스트들이 TV를 보면서 어떤 식의 가부장적인 욕망이 부추겨지는 걸 볼 때 느끼는 어떤 막 답답함과 되게 비슷한 네.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얘기가 나온 김에 하면은 얼마 전에 왜 TVN에서 무슨 그 닭고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예능? 뭔가 이런 게 문제가 되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네네. 보지는 못했었는데 트위터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 봤었는데 그런 것도 근데 이제 그게 예능이었던 거잖아요. 되게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 그래서 네. 뭐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직접 키워보고 뭐 그게 어떻게 고기가 이런 건데 식량일기. 맞아요. 식량일기입니다. 네. 근데 그거에서도 사실 얼마나 현실에서 진짜 심각하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면 미디어에서 조명을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이 즐거운 문화의 어떤 일부로서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답답함도 들고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뭐 치킨 얘기하고 뭐 그 대구에서 왜 치맥 페스티벌 하고 막 이런 이제 모든 이 문화들에 대해서 이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곤 하지만 좀 너무 생각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고기나 치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머 코드로 통하는 것 같고 재밌게 사람들이 그 문화를 소비하기 때문에 고기 막 이런 거. 네네 역시 고기지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입하기가 사실 사적인 관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도 농장동물 쪽 주제들은 굉장히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주제이고 사람들이 조금만 한 번 알게 되면 사실 스스로 찾아보고 하면서 그 일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다른 가령 뭐 반려동물 같은 부분은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고 거의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좀 입양 문화나 이런 것들도 알려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농장동물 쪽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사람이 고기를 다 먹지 말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닌가요? 네, 이게 사람마다 조금 네, 입장이 그런 것 다르기는 같아요. 한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윤리적 채식, 윤리적 소비 이런 이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내가 동물복지 축산에서 만들어진 그 과정에 문제가 없는 고기를 먹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고기를 먹는 이유가 사실 나의 미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동물복지 축산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물을 죽이는 그 도축하는 과정은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조금 더 엄격한 맞아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단체에서 이런 입장이 옳다,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조금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은 이제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안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여러 가지 실천들 있잖아요. 뭐 외모 꾸미기에 대한 어떤 욕망에 대한 거 이런 거랑 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단지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거나 뭐 그냥 산업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를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어떠한 관점과 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걸 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는 거 이런 거가 되게 이런 문제로서 이 동물권이나 채식 문제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령 외모 뭐 지상주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주로 누구든지 근데 예뻐지고 싶은 거, 날씬해지고 싶은 거는 본능 아니야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나 예뻐지고 싶어 하지만 그 예쁨의 기준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페미니즘에서 많이 얘기를 하듯이 동물도 저는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채식을 제가 직접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고기가 절대적으로 맛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고기의 맛 자체가 굉장히 맛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기 마련인데 그 제가 직접 채식을 시작을 하면서 입맛이 바뀌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는 몰랐던 뭐 나물이나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의 맛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맛에 그런 채소 맛에 조금 익숙해지니까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우유가 들어간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우유 맛이 확 느껴진다 이런 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고기를 씹지 않아도 여기에 고기가 들어갔구나라는 걸 굉장히 잘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각이 되게 변화하고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도 맛에 대한 것도 사실 본능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고기를 좀 많이 섭취할 때 다른 음식이 진짜 맛이 없게 느껴져요. 그리고 되게 그러면 고기가 없으면 가공육이라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육을 먹다 보면 가공육이 없이는 다른 그 뭔가 고기 비슷한 뭔가가 반찬이 없으면 되게 입맛이 확 떨어지는 느낌?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 이래서 가공육을 좀 끊고 고기를 뭐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일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그러니까 혀가 약간 미각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육시로 돌아가는데 그 왔다 갔다리 하는데 뭐 인간은 육식동물 아니야? 고기를 먹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야? 이런 류의 얘기들도 되게 키워진 약간 사회적으로 키워졌다?
이런 얘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개인적인 관계 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저는 왜냐면 단톡방 네. 같은 데서 이제 복날 되면 엄청 막 그런 이모티콘 올리고 오늘 1인 1닭 해야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많이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페미니스트 활동가니까 페미니즘 관련된 농담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외에 모든 걸 해요. 그래서 도대체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페미니스트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네. 뭐냐면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인지 네. 알죠? 예, 그래서 페미니즘을 되게 국한시키는 방식이 뭐 아무튼 어. 그런 고민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데도 연결된 지점들이 네. 되게 많잖아요. 음. 그 특히 사육 문화로 들어가면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 특히 그러니까 암컷 소위 말하는 암컷이 네. 되게 강압적인 그 뭐 출산이라던가 이런 걸 되게 소비되고 그런 것도 좀 연결해서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한정적인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아서 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이 복날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사회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을까? 어떤 좀 얘기들을 유통하고 어떤 실천들을 좀 얘기하면 고기를 먹는 이 네. 문화를 좀 바꿔낼 수 있을까? 네. 네네. 저희도 사실 매번 되게 고민이고 여름마다 복날 때문에 굉장히 활동이 많이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화는 사실 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동물의 현실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단체가 농장동물이 현재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도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SNS를 통해서 내보냈던 것이 사람들이 치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월드컵이라든지 어떤 축제가 있을 때 되게 즐거운 분위기일 때 고기를 다 같이 먹거나 이런 문화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치맥 대신 채맥 채소와 함께 맥주를 먹는다 이런 뭐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건강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좀 어렵고 물론 채소를 통해서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지만 그 고기를 섭취하기 어려웠을 때에는 뭐 복날에 고기를 먹는 게 되게 오랜만에 있는 일이니까 네, 그런 염원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과잉돼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날만이라도 채식을 해야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강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동물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좀 빨리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사연 공모를 이 주제로 하지 않았는데 네. 사연이 사실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해서는 네, 갓김치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일로 박주연님이 고민 사연 보냅니다 하고 보내주신 거고요.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과 2주 만인가요? 1회부터 정주행을 마친 애청자입니다. 방송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언젠가 한 번쯤 다뤄주길 바란다고 하셨고 네. 페미니스트인 채식주의자는 어느 정도 스테레오타입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페미니스트 채식주의자고요. 이러한 종류의 고정관념은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나름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감춰온 폭력적인 이데올로기, 괄호하고 육식주의라고 할까요? 괄호 닫고 그런 이데올로기와 특히 여성 동물에게 가해지는 강간과 재생산권 침해로 유지되는 산업들 이런 지점의 문제를 제기하는 비거니즘에 공감하여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 고민은 자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현재 저는 3년째 반려견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사실 종류를 선택하는 과정부터 입양 후에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돌봄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과 인간을 동등한 관계로 바라보기 위해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는 담론에 동의하면서도 요새는 정말로 저와 저의 집에 있는 개가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일방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은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만든 동물을 착취하는 거대한 산업을 제 마음과 관계없이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듭니다. 민우의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아, 네. 굉장히 어려운 네, 고민인 네.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이 네.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인가라는 고민들 하고 계신 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반려동물, 애완동물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정말로 반려 관계가 되는 것이냐, 결국 인간이 더 우위에 있는데 그걸 가리는 말은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고, 주현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은 고민을 저한테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급진적으로 본다면 저도 반려동물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 동물은 이제 자연에서 야생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인간의 입맛에 맞춰서 요즘엔 품종 개량 굉장히 많이 해서 만들어진 강아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들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키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있어서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절대적으로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의문은 생겨요. 그래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 전에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조금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에서 1년에만 10만 마리의 유기 유실동물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2년이면 20만, 3년이면 30만인 거잖아요. 네. 그럼 너무 많기 때문에 입양률도 낮고 안락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반려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사람의 관계도 사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적절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만 집착을 하게 되고 한쪽에서만 필요를 느낄 때 그게 뭐 페미니즘에서는 이별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트 폭력이나 뭐 스토킹 이런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완전히 비슷한 맥락은 아니겠지만 동물도 저는 사람만 동물을 필요로 해서 키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관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동물과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나마 지금 현실에서 찾을 수 있었던 답은 사실 입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외롭고 혹은 동물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동물에게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동물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사람을 필요로 하는 동물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어떤 구조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은 사실 새로운 가족을 만나야만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처지를 만들어낸 것도 사람이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유기동물도 없는 사회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게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동물을 물건처럼 판매하는 게 합법인 시점에서는 네, 사람을 필요로 하는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는 것은 좋은 반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존하는 어떤 고통들을 줄이거나 뭐 좀 막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어떤 행동으로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내가 어떤 완전한 타자 혹은 나보다 약할 수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약할 수도 있는 어떤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 타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게 하는 어떤 존재로서 그 반려동물이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을 볼 때 동물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 반려동물과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지만은 않는 어떤 실천들이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르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나간다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네. 했어요. 멋진 말씀이네요. 그 지금 갓김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본 건데 가령 페미니즘 쪽에서 낙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굉장히 추상적인 권리 담론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의 뭐 자기 결정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구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성들이 어떤 현실에서 살고 있고 지금이 이 시대에서 여성들이 양육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혹은 양육을 이제 누가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추상적으로 권리 대 권리로 맞아요. 충돌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동물의 그 의사를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개를 먹는 그러니까 개 식용 문화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식용 개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그 개가 어떻게 도축되고 있고 이런 현실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전에 개에게 권리가 있는가 혹은 인간에게 먹을 권리가 있는가 네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말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반려동물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반려동물이 어떻게 생산돼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고 법적으로 물건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들여다보기 전에 반려동물을 인간이 키우는 게 맞는가, 정치적으로 올바른가라는 어떤 추상적인 차원으로 넘어갔을 때 저는 조금 논의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사회 영역의 문제든 마찬가지겠지만 그 추상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조금 더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저는 이제 지금 반려동물과 살고 있지는 않아서 근데 살고 있으면 진짜 그리고 동물권에 관심이 있으면 매번 이런 고민이 너무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요한 고민이기도 하고. 아 여기에 그 사연에 이런 분이 있어요. 페미니스트인 채식주의자는 어느 정도 스테레오 타입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네, 이런 스테레오 타입이 사실 네. 저도 많이 들어봤고 또 되게 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유는 잘 알 수 없는데 아 페미니스트? 그럼 채식주의자? 네. 아니면 레즈비언? 아니면 고양이랑 사는? 네, 이런 거. 아 마치 지금- 이거 제주도에 아니, 귤 키우는 줄 아냐? 네, 아니다. 네, 우리 집 귤나무 있어. 네. 약간 이런 거 느끼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네. 그런 당연히 채식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페미니즘과 그런 채식 실천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는 편협하고 극단적인 원리 원칙주의자다. 라고 아.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동물권 운동을 하거나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과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들을 비슷한 집단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페미니즘의 어떤 실천이나 관점이 그 자기들을 불편하게 한다. 내가 일상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하잖아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이렇게 태클 들어왔던 것들을 채식하는 사람도 그런 걸 되게 건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혐의를 저는 가지고 있긴 그러니까 해요. 페미니스트면 되게 PC하고 되게 괜히 되게 쓸데없는 것까지 여기서까지 정치적 올바른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정치적 문제라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밥을 하나 먹겠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페미니스트면 되게 깐깐할 것이다. 어. 모든 관점에 그런 얘기. 그래서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페미니스트인 거 의심 아니 너 지금 페미니스트가 너 페미니스트가 고기 먹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찔려야 되는 거구나. 아니 근데 아니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스스로 이제 고기 소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아봐야 되는 게 맞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페미니스트인 걸 좀 의심받는 그런 그거 도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 페미니스트는 뭘로 상상될까? 그래서 내가 반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거야. 너 페미니스트 아닌 너는 육식 먹는 고기 먹는 게 괜찮고 페미니스트 나는 고기 먹는 게 그렇게 뭐 아무튼 정당한 건 아니지만요. 그런 약간 그런 데 들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깐깐하고 되게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그런 방식이 되게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얘기들. 저는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되게 비슷한 뭐랄까 말들을 많이 들을 것 같다는 추측이 되는데 예민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럼 이거는 어떠냐 그럼 저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뭐 그럼 가능한 게 있냐? 막 이런 얘기. 그러면 뭐 외모 꾸미는 건 괜찮아? 그러면 너 화장은 너 왜 그러면은 옷 사 입어? 막 이런 얘기가 듣는 것이 너 오늘 마스카라 왜 예를 들어서 입어? 뭐 소의 권리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은 뭐 벌레 죽이는 것도 그런 문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식물도 사실은 그게 또 생명인데, 뭐 되게 이런 또 거. 그것도 똑같은 게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비판 하다가도 뒷걸음치다가 맞는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벌레 죽이는 게 문제일 수 있지. 사실이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과정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갓김치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편견들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닌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 없으면서 싸잡아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버리면 자기는 고민 더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쉬운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찔림과 죄책감을 그런 식으로 투사하는 방어하는 거죠. 느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전 되게 지겹게 듣는 얘기일 것 같은데 반려견, 반려동물 얘기하면 돼지, 소, 네. 닭은 되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반론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방어예요. 자기 어떤 자기가 어떤 찔려야 될 지점을. 그래서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문제일 수 있지. 생각해보면 또 그렇잖아요. 너무 맞아. 재밌네요. 뭐 네. 육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뭐 한국 남자들은 다 뭐 아동 혐오, 아무튼 이상한 얘기해요. 아동 학대자라는 거냐? 일부분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뒷걸음치다가 맞는 말 하는 맞는 경우도 말인데요. 있죠. 맞는데요. 이러면 이제 약간 황당해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듣죠.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네. 것 같은 얘기는 정말 많이 듣긴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카라도 그 개 식용 철폐하는 부분이 굉장히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복날 얘기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그 문화제를 했었거든요. 복날을 맞이해서 문화제를 했는데 그때도 개 식용 문제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뤘었어요. 그때 국회의원분들도 오셔서 개 식용을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도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편견들 실제로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렇게 뭐 페미니스트 채식주의자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편견들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는 채식주의자이다라는 편견이 사실 되게 좋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도 힘든데 혹은 채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도 힘든데 이 두 개를 다 내가 노력하면서 일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고정관념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물론 그 내용이 좋더라도 모든 고정관념은 사실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주연님이 사연을 보내주신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겠고, 네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뭐 얘기들도 좀 나누고 그랬지만 계속 얘기 와중에 저희가 비유라던가 예시라던가 또 고민들 속에서 저희가 계속 이제 페미니즘과 동물권이 만나는 지점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평화님도 페미니스트로서 처음에 이제 동물권을 접하고 맞아. 이제 동물권 운동을 하고 계시는 입장으로서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페미니즘 쪽에서 동물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페미니스트 친구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동물의 현실이라든지 동물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사실 동물권과 페미니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방송 섭외를 받고 동물권과 페미니즘이 어떻게 만날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던져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질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그 차별하는 혹은 억압하는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가령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점을 계속 찾아내면서 지금과 같은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사실 인간도 굉장히 많은 종 중에 하나일 뿐인데도 인간과 동물로 구분하고 또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더 우월한 점이 무엇인지 계속 찾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문화나 인식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누면서 계속 우위와 열의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재생산 능력에 대한 착취? 네. 그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랑 네네. 네. 그러니까 강제로 임신을 시켜서 뭐 가령 우리가 그 소의 젖을 짜서 우유를 마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자꾸 동물을 태어나게 해서
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우리가 도축해서 먹거나 한다든지 이런 임신 출산과 관련된 그 동물의 능력을 인간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좀 그 여성주의 이슈와도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니 저는 그 카라에서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38 여성의 날에 네, 성명서인가요? 네, 글 네. 쓴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38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뭔가 카라 이름으로 페미니즘과 그러니까 재생산권 관련된 문제들을 엮어서 네. 되게 성명서 쓴 걸 봤는데 그 입장문이 되게 좋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얘기였어요. 음. 평화님이 하셨던 연결되어 게. 있는 지점들에 대한 근데 그 고민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누가 볼 때는 뭐 한 장짜리 그냥 입장문일 수 있는 입장문이라기보다는 그 그게 논평 논평이죠. 비슷한 예, 거였어요. 예, 논평이었죠. 그 글 하나가 나오기까지 사실 엄청난 고민들이 있다는 게 우리 나이잖아요. 왜냐면 저는 정말. 사실 네. 처음 접한 글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동물권을 연결시켜서 네. 특히 38 여성의 날에 그걸 낸 글을 보면서 내부에서 이제 어떤 활동가들이 되게 치열한 고민이 있었겠다. 그리고 토론도 되게 많았겠다. 그런 생각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물 재생산권 관련해서는 되게 낯선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장의 열악한 실태 이런 거에 좀 더 페미니즘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 동물의 재생산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네네. 하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음. 모든 동물권 운동가들이 페미니스트는 아닐 거고 약간 일정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논평을 내보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게요. 저희 단체 활동이긴 하지만 그 카라라고 하는 동물권 단체에서 그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그 동물과 페미니즘의 그 연결 지점에 대해서 논평을 낸 것이 굉장히 저로서도 반가웠고요. 그리고 큐티보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 장의 글이지만 그 뒤에서는 되게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이라고 하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사실 페미니즘과 동물권의 연결을 그 고민하는 동물권 활동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정말 작은 부분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 가령 여자 동물이 맞냐, 여성 동물이 맞냐, 암컷이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어요.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다양한 이제 토론들이 오갔었는데 뭐 암컷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는 그 아까 제가 페미니즘을 퀴어링이라는 책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에서도 보면 사실 여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어느 정도 비판하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사회를 바꾸자. 싸우자.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이제 퀴어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여성이라는 게 뭘까? 정말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이 따로 있을까? 여성이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에게 만들어진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 동물이라고 하기엔 그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인간인 여성이 가진 그런 어떤 맥락이나 위치가 조금 흐려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암컷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다른 활동가는 암컷이라고 부르는 게 그러니까 동물에게만 쓰는 거잖아요. 사람에겐 쓰지 않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 쓸 때는 특히 좀 비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비하는 의미도 있지만. 네, 그래서 암컷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히려 굉장히 종차별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동물 비하적인 표현이라서 차라리 인간과 같이 여성 동물, 여자 동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작은 고민, 수없는 고민 끝에 그 글이 나왔는데 보시는 분들이 보기엔 좀 부족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 논평에서 여성 동물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거의 처음 접한 거예요. 찾아봐야겠다. 네. 되게 읽어보고 싶네요. 한번 많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 동물의 정말 암수를, 네. 그러니까 동물의 성을 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약자들은 어려운 응. 것 같아요. 응. 진짜 아버지의 연장으로 아버지의 집을 부숴야 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맞아요. 언어가 다 그렇게 응.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구조에 응. 기반을 해서 응. 근데 새로운 언어를 만들면 소통이 안 될 테니 기존의 언어를 가져다가 정확히 표현을 해야겠는데 정확히는 표현해야겠고 소통도 돼야겠고 어려워지잖아요. 항상 네, 너무 어려운 아니 것 그래서 같아요. 금방 얘기했던 게 남성의 언어로 네. 여성의 말을 하려니까 어려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방 암컷과 이제 여성 동물 맞아.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언어로 동물을 동물권을 얘기한다는 맞아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지금 평화님 얘기했던 암컷을 했을 때 오히려 맥락이 더 잘 드러나는 거. 하지만 또 한편 여성 동물을 쓰자고 했던 입장.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그 종차별. 네. 둘 다 되게 저는 맞는 얘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거는 참 쉽지 않겠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논평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배움의 계기가 됐어요. 사실. 네, 읽고 같이 그런 거. 고민해보면 한번, 좋겠네요. 네, 같이. 저 약간 네. 두 가지 네. 간단한 궁금증 같은 게 있어서 돌발 네. 질문 드리면은 제가 하고 있는 나름의 실천 같은 걸로 동물복지 계란을 사 먹거든요. 계란 사 먹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정말로 네. 그러한가에 대한 고민과 또 하나는 동물원에 대한 왈가왈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몇 번 봤었어요. 동물을 이제 가둬놓고 그런 게 이제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이제 주류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뭔가 구조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해서 그 동물원 가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약간 이런 두 가지. 플러스 저는 동물원, 그러니까 한국의 동물원 말고 그 사파리 같은 방식의 진짜 야생에 가서 이렇게 보는 차로 관찰하는 막 가서 보는 그런 투어는 동물원보다는 사실 좀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건 문제가 없나. 뭐 네. 기본적으로 저는 동물을 구경하는 거는 괜찮은가 이런 약간 근본적인 고민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네. 해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게 굉장히 네, 많죠. 맞죠? 거의 정신을 사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와. 네, 아니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다 너무 응. 좋은 부분이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인데요. 그 두 번째부터 얘기를 하면 동물원에 대한 것. 네, 저희가 이제 카라라고 하는 단체가 사실 되게 특성화돼 있는 잘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제 어린이, 청소년, 뭐 성인 대상으로 이제 동물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곳에 가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할 때 좀 느끼게 되는 딜레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물원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동물원에 대한 그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은 정말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전시동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고 또 뭐 쇼동물, 그러니까 돌고래 쇼나 뭐 원숭이 쇼나 코끼리 쇼 이런 쇼를 하게 되는 동물들이 어떻게 그 뭐 먹이를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아프게 때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어려운 게 그 가령 이제 채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라고 배우거든요. 네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동물원을 굉장히 많이 체험학습 장소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교육적 소풍으로 되게 많이 맞아요.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 골고루 먹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가서 그 농장동물의 힘듦을 얘기하면서 육식 고기를 소비? 줄여보세요. 뭐 하루라도 채식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급식에 사실 고기 반찬이 많이 나오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 또 저희가 동물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학교에서 체험학습 장소로 동물원을 골랐다. 그러면 과연 그 학생이 저는 소풍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완전히 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부 토론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그 반려동물 문제처럼 정말 급진적으로 보면 저는 동물원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동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사실 외국에는 생추어리 같은 게 있어요. 생추어리요? 생추어리 그 어떤 거? 한국말로 사실 바꾸기는 어려운데 뭐 동물 보호 뭐 보금자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던데요. 생추어리는 그 이제 구조한 동물이나 아니면 야생에서 갑자기 다친 동물 혹은 뭐 사냥이나 밀렵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동물 이런 동물들 야생에서 살기 어려운 동물을 사람이 구조를 해서 가능한 한 야생과 정말 비슷한 환경에서 돌봐주는 보살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원활동가들이 와서 동물을 돌보기도 하고 이제 동물을 보고 싶은 분들은 생추어리에 와서 이제 자원활동을 하면서 또 동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 이제 캠페인 효과도 있잖아요. 동물을 구조해서 이렇게 자연에서 비슷한 곳에서 돌봐준다는 그 활동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추어리 같은 것이 있는데 한국에는 사실 생추어리가
뭐 마땅한 것이 사실 없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농장동물 생추어리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돼지 같은 그 농장동물을 구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마 이렇게 어디 실려가다가 도로에 떨어진 것 같은 돼지를 누가 시민분이 발견하셔서 제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돼지를 구조한 적이 있는데 농장동물 생추어리가 없으니까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동물원보다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생추어리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근데 이것도 현실에서 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동물원을 완전히 폐지하기 전에는 사실 환경을 많이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공원 갔을 때 서울 와서 초창기에 갔을 때랑 되게 많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를 가도 되냐 뭐 이런 건 좀 고민되긴 했는데 네, 그 돌고래 쇼가 없어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단계적 폐지하고 돌고래 설명회만 있었어요. 돌고래가 아직 몇 명이 남아 있고 그 쇼는 안 하고 설명회 하고 또 약간 오랑우탄 이런 그 오랑우탄이 있는 그쪽 갔더니 오랑우탄 인사법 같은 거를 숙지하게 이렇게 게시판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랑우탄을 보자마자 눈을 쳐다보지 마라. 인사를, 예의가 아니다. 인사를 하고 찬찬히 봐라. 그리고 오랑우탄 앞에서 이런 행동하지 마라. 네. 뭐 이런 거부터 제인구달 거기에 제인구달님의 뭐 연대기 같은 것도 있고 좀 변화의 그런 건 보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립이나 국립인 경우에 좀 가능하겠죠. 근데 사립 동물원 되게 심각하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쇼 동물을 이렇게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동물원이 변화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런 게 아직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야생동물 카페. 진짜 라쿤 너무 카페. 싫어요. 네, 정말 문제이고 더 또 문제인 것이 체험 동물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주주 뭐 네, 뭐 그런 맞죠. 비슷한 그러니까 그 뱀 동물원에서 이렇게 목에 감을 수도 있고 막 이런. 네네. 그러니까 동물을 만지는 것을 목적으로 아예 동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동물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법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동물을 놓고 그 정말 어린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런 어린이들이 와서 막 동물을 만지면서 놀면 막 사진 찍고 이런 것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곤충 파충류 뭐 체험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희귀 동물들을 직접 만져보게 하고 막 들고 사진 찍게 하고 이런 체험 동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문제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동물보호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사실 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냥 동물과 친근하게 지내는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하겠네요. 네네. 오히려. 그런 활동을 동물과 교감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큐티보이님이 사파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사파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많진 않지만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제주도 같은 데를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돌고래를 직접 보러 가는 체험이 있대요. 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맞아요. 돌고래들이 막 뛰어서 점프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파리나 이제 바다로 직접 나가거나 이런 활동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저희가 서식지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동물에게 정말 무해한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면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잘 쉬고 있는 동물들을 사람들이 뜬금없이 찾아가서 방해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원칙을 잘 정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법 얘기 잠깐 나와서 말인데 그 네. 해외에서는 동물보호법 뭐 이런 게 더 많이 생겨나고 뭐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조약들 뭐 해박들 이런 걸 맺어가지고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기는 하죠. 동물보호 조례. 점점 더. 네네네. 지금 그 카라에서 법 정책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중 하나로 헌법의 동물권을 이라는 활동을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 헌법에 동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냥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말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 안에 넓게 보면 동물이 들어가니까 뭐 동물보호법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 환경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기도 하고 이제 무생물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뭐 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대기라든지. 그래서 헌법에 명확하게 동물권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사례로는 그 예전에는 이제 길에 사는 고양이들을 네. 도둑 고양이라고 부르면서 사실 맞아요. 굉장히 배척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뭐 자체 TNR 예산을 마련해서 이제 TNR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다시 길로 돌려보내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개체수도 조절하고 이제 길고양이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이제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전화 상담을 하거나 시민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뭐 내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거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대요. 그럴 경우에 아 제가 고양이 밥을 주는 게 정말 불법인가요? 정말 제가 잘못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굉장히 힘이 되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그 TNR도 시행하고 있고 또 공원 같은 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도 설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명백히 지자체의 사업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불법이 전혀 아닐 뿐더러 굉장히 좋은 활동이다라고 격려를 해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움직여주거나 동물보호법이 훨씬 더 이제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동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반 시민분들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전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그 명칭이 이제 바뀐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도둑고양이란 말을 많이 안 쓰긴 하더라고요. 진짜 예전에 네. 진짜 많이 그러니까 썼는데. 일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길고양이란 말을 많이 쓰고 그 생각이 났어요. 저는 예전에 편부모 라는 명칭이 이제 한품으로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길고양이라는 단어도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 되게 생소했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 5, 6년 전에. 아무튼 지금은 진짜 길고양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 이런 그런 거 명칭이 바뀌면서 약간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최근에 제가 기사는 봤는데 라쿤 카페 금지법 그것도 지금 발의가 된 상태. 야생동물 카페. 네, 야생. 금지하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잘 통과되면 좋겠다. 네네. 왜냐면 그 기사 보려고 라쿤 카페를 검색했더니 이 인근에도 되게 많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응. 네, 그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카라에서 교육 아카이브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동물 보호 교육을 위한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그 학교를 모집해서 저희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뭐 페미니즘 교육이 학교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되고 있듯이 사실 생명에 대한 교육, 동물에 대한 교육도 어린 나이에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동물보호 교육을 그 합니다. 이렇게 뭐 학교에서 신청해 주세요라고 모집을 하더라도 다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먼저 움직여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뭐 선생님들이 동물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사분들도 사실 많이 바쁘시겠죠. 일상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아직 신경을 못 써주시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이런 것들에 부응을 해줘야 더 예산이 늘어나고 동물보호 교육이 정말 공교육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동물 친화적 학교 만들기라는 그 책도 올해 발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부터 조금 더 동물 친화적인 곳으로 바꿔보자라는 노력을 이제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학교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하십시오. 네네 저희 동물보호 교육에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또 지자체에서 그런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막 이루어진다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네요. 성인 대상 동물권 교육, 동물 보호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나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 성인 대상 교육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찾아가는 동물 보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성인 대상 동물 보호 교육으로는
그 저희 카라 이제 더불어숨센터에 3층에 생명공감 킁킁 도서관이라는 네네. 네. 그 거의 유일한 동물 그 전문 도서관이 있어요. 네, 거기 오시면 동물에 대한 다양한 책이 있어서 누구나 와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최근에 이제 인문사회 강좌 중에 하나로 이제 페미니스트 연구가가 이제 동물의 어떤 그 나이듦과 나이듦. 인간의 나이듦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교육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면 이제 신청하고 누구나 오실 수 있거든요. 네. 네네네. 아니 제가 그 교육 신청했는데 못 갔어요 그날. 저는 갔는데 좀 부럽네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끼어들어가지고 아까 하려던 얘기가 되게 많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었는데 지금 중간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그 뭐 추천해주고 싶으신 네. 것과 또 저가 궁금하다고 했던 동물복지 계란 뭐 이런 거에 대한 네네. 얘기. 네. 네. 동물복지 계란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입니다. 네. 왜냐면 그 동물복지 마크가 붙은 계란만 사실 그 정말 동물복지가 보장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항생제라든지 뭐 여러 이제 녹색 네. 그 마크들이 많이 상무 붙어 이렇게 돼 있는 있잖아요. 거,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보시고 이제 소비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있는 마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물복지가 적혀 있는 마크를 꼭 확인해 주시고 뭐 계란이나 뭐 축산물, 고기 같은 걸 구매하시면 동물 학대도 없고 훨씬 더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자란 이제 동물들이 에서 생산된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거에 신경을 네. 쓴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걸 선택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는 업계가 변화해야 된다는 압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의미가 아무래도 있는 것 소비자분들이 많아지면 더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낮아질 수도 그렇죠. 있고, 네네. 지금 뭐 비건 의류나 뭐 비건 식품이나 비건 그 제품들이 약간 그 가격이 더 있기도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해야 가격이 낮아지는데 아직까지 소비자층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갓김씨님 말씀대로 이런 걸 선택한 소비자들이 더 늘어나면 더 관련 산업도 부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먹는 것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동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의식하고 나의 일상을 돌아보면 그 동물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옷 같은 것도 뭐 실크라든지 뭐 오리털, 거위털, 뭐 토끼 털 이런 것들을 사용한 옷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쓰는 화장품이나 비누, 세제 이런 것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아닌지 동물성 재료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일상에서 작게 소소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막 고기 없는 월요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전면 채식은 아직 어렵더라도 해볼 만한 실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채식도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내가 채식하면 이제 계속 채식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분들이 시작을 못해. 컴퓨터 시작을 못해.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런 이제 부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만 해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하루 한 끼만이라도 채식을 해본다. 아니면 일주일에 날을 정해서 내가 뭐 월요일에만 안 먹는다. 이런 것들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각자 뭐 원칙을 세우셔서 나는 동물복지 마크가 있는 것만 먹겠다. 아니면 뭐 해산물까지만 먹어보겠다. 이렇게 원칙을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보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동물권 관련해서 좀 책을 추천해 주시면 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번 계기로 동물권 책도 좀 읽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킁킁 도서관 사사님께도 추천을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제 농장동물 관련된 것으로 이제 두 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멜라니 조이라고 하는 그 연구자가 그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 아마 부제가 육식주의 매트리스를 해부한단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육식 문화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적 기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승태 저자님의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그 저자분이 닭 농장, 돼지 농장, 개 농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이제 느낀 것들을 적은 그 뭐 에세이이자 뭐 현장 관찰 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장의 현실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공간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해보고 싶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굉장히 최근에 나온, 지금 아마 발간된 지 한 달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클리프턴 플린이라는 저자의 그 동물 학대의 사회학이라는 책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동물 학대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책인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저자가 이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좀 가정폭력 연구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폭력과 뭐 동물에 대한 폭력을 좀 연관 지으면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킁킁 도서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네. 저희가 평일에는 그 오후에만 문을 열고 있어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오셔서 자유롭게 책을 보실 수 있고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대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셔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고 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동화책, 뭐 그림책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전문 서적, 외국 서적, 뭐 사진집,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뭐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토요일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에도 똑같이 1시부터 6시까지 네, 아무래도 직장인인 분들은 그 시간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도 오픈하고 있어서 네, 편하게 오셔서 책도 보시고 또 저희 도서관에 귀여운 고양이 사서가 2마리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셔서 고양이 사서도 만나보시고 네,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강의 들어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사람을 안 피하더라고요. 계속 사람 근처에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와서 옆에서 자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가끔씩 어린이들이 와서 너무 만지거나 하면 힘들어하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과 굉장히 친화적인 사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 있겠죠.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네네네.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 전에 그 해장 픽을, 그래서 제가 해장 하면 픽을 해주세요. 자, 해장 픽! 재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해장 픽은요. 음악, 영화, 시, 웹툰, 생활용품, 생활의 꿀팁 등등등등 오늘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본인의 픽을 추천해 주시는, 뭐랄까, 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꿀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것을 말씀드리면 좋을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적어왔는데요. 이제 특정 브랜드나 그 상호를 말씀해도 됩니다. 된다고 하셔서 네,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채식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맛있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채식을 하게 되면 뭐 미각이 바뀌어서 되게 채소의 그 향이나 더 맛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맛있는 채식 요리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이제 고기를 일단 빼면 먹을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의 삶에 낙인 채식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집도 이쪽이고 카라도 그 망원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근처에 있는 맛집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합정 쪽에 야미요밀이라는 비건 버거, 비건 베이커리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버거를 드셔보시길 추천하고요. 상수 쪽에 슬런치 팩토리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비건 음식도 있고 뭐 페스코 음식도 있고 다양해요. 이탈리안 음식 위주로 팔고 있고요. 합정 상수 이쪽에는 그 쿠겐북이라는 맛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음식의 장르가 뭐다라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신기한 근데 되게 맛있는 그런 채식 음식들을 팔고 있고요. 그리고 망원 쪽에 가원이라고, 혹시 채식을 해서 중국집 배달을 못 시켜 먹었다 이러신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채식 짜장, 채식 짬뽕, 그리고 버섯 탕수, 뭐 가지
튀김으로 만든 뭐 칠리, 가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 네, 되게 신난 것 같죠? 네. 지금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네. 그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네요. 네, 이거는 저의 정말 최애 브랜드인데요. 그 비누 브랜드로 닥터 브로너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동물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사실 순한 성분이고 뭐 아기용 비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쓰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뭐 공정무역, 그 뭐가 있죠? 그리고 순한 그 천연 재료 사용, 뭐 유기농 재료 사용, 동물 실험 안 하고 네,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바디워시를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내가 플라스틱 통에 있는 바디워시조차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체 비누는 종이에 포장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너무나 유익하네요. 정보 지금 다 네. 적었는데 일단 이 네. 식당을 한 번씩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맛있다고 너무 지금 표정이 얘기를 하니까 음식이 생각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네, 한 번씩 네. 가보시길 네. 추천하겠습니다. 최원픽은 이제 닥터 브로너스, 네. 비누와 뭐 바디워시. 쪽? 네, 네. 예. 네, 저희가 다 서울이어가지고 서울 지역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네.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뭐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보내주셔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 네. 강동치님의 해장픽은 네, 저는 오늘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수이겠지만 저는 그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맹물을 잘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뇨작용 이런 것도 신경 쓰여가지고 또 차를 마시는 것도 꺼려지고 이런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아주 차가운 물도 잘 못 먹어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뜨거운 제가 음식도 잘 못 먹잖아요. 네, 그죠? 가만히 좀 근데 제가 사이 좋아요 저희. 네, 몇 년째 집에서 그 루이보스 티를 물 대신 먹거든요.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의 장점은 루이보스는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이뇨작용이 일단 없고 저희가 한여름에도 그냥 끓여서 이렇게 밖에 놔둬도 일주일 지나도 안 상하거든요. 냉장고에 넣지 않고 있어도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되게 좋고 맛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은 루이보스 티를 그냥 이제 한 뭐 저희는 4리터 정도 되는 주전자에 이렇게 티스푼으로 2-3스푼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놓으면은 그걸로 이제 며칠 먹고 또 끓여놓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네,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차 브랜드 따로 그냥 아 딱히 그렇게 진 않고 따지진 그냥 않아서 루이보스면 저희는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구입하거든요. 아, 네. 그 왜 그 가루로 된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차 망에 넣어서 네. 네, 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저의 오늘 해장표 저도 오늘 제가 애용하는 그 온라인 마켓 그 반찬집을 비움 반찬이라고 광주에 있는데 비움 반찬이라고. 근데 제가 여기를 애용하는 거는 이게 장단점일 수 있는데요. 제가 반찬이 좀 잘 돼 있어 밥을 그러니까 입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반찬을 이렇게 차려놓고 먹어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게 바쁘거나 이러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찌개는 끓이고 한두 개 반찬만 하고 먹으면 또 입맛이 떨어지니까 입맛이 살아나려고 여기서 이제 주로 시키는데 여기의 장점은 시장에서 제가 사면 그 간이 조금 세거나 아니면 좀 되게 달잖아요. 여기는 그 되게 재료 본연의 맛을 많이 살린. 그래서 약간 삼삼해요. 그래서 좀 짜고 달고 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심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많이 살린 음식을 반찬을 먹고 싶다 이랬을 때는 여기서 시키시면 되고 25,000원부터 아마 무료 배송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얼음팩을 든든하게 넣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음식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감자탕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시래기국이라든가 뭔가 그 달에 특별 음식들 같은 게 있어요. 반조리 음식, 네, 반조리 음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오면 그냥 바로 끓여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반찬을 사줘도 되는데 제가 얘기한 여기의 장점은 음식이 삼삼하다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이 시키시면 빨리 상해요. 왜냐하면 소금이나 설탕을 되게
채소로 쓰기 때문에 좀 음식이 빨리 상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저는 이제 식혀놓고 한 일주일 정도 음식들은 빨리 이제 남을 음식들은 빨리 먹고요. 밑반찬 음식들은 좀 남겨놓고 먹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추석 명절 이럴 때 혼자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좀 슬퍼요. 예, 밥도 그냥 대강 해먹고 막 이렇게 슬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족한테는 가기 싫어. 근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싫어. 그럴 때는 미리 여기 시켜가지고 꿀팁이네요. 네, 진수성찬을 드십시오. 네, 그런 저의 꿀팁입니다. 오늘 소감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특별 게스트인 평아님부터 소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이제 민우회 회원이고 예전에도 자원 활동을 했다 보니까 민우회 활동가분들과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있는 주제고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을 막 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너무 요구해서 계속 요구해. 이런 거 어떤가요? 저런 거 어떤가요? 네, 저는 너무 알차게 동물에 대한 이제 주요 내용들을 청취자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네, 앞으로도 민우회와 카라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이 관련해서 계속 만나는 장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그리고 왜 약자로서 막 그런 생각 가끔 들잖아요. 아,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항상 그거를 왜 우리만 자꾸 이렇게 힘들게 더 하게 된다는 생각을, 그런 이제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것 자체가 다 되게 연결되기 때문에 힘이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그럼으로써 더 내 삶이 덜 폭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같이 예를 들어 여성 운동에 대해서도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더 많이 만나고, 꼭 이제 동물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연결고리들을 또 많이 생각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막연하게만 느꼈던 동물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저도 뭔가 소수자로서 왜 저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돼 이런 얘기들도 많고, 저 스스로도 가끔 피곤할 땐 그런 생각 하기도 하지만, 이것과 저것이 구분되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사실 나의 얘기기도 하고 당신의 얘기도 우리의 모두 얘기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수사가 아닌데, 그쵸? 그게 그냥 진짜 못 되게 들어진 얘기 아닌데. 아름답게 우린 다 연결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구조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런 그게 거. 첨예하게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싸우는 게 힘이 된다라는 네. 얘기지, 아름다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생각이 모두 나네요. 하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네. 아니고요. 네. 하나 아니고 아무튼 여럿인데 이제 그것이 되게 첨예하게 되게 중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런 감상을 제가 전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우에는 항상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페이북 메시지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트위터 메시지도요? 네, 트위터도. 이메일 주소는 유치장.today고요. uchiang.today@gmail.com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박지원이 사연처럼 여러분이 고민되는 걸 보내주시면 언젠가 중심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언제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명절이 끼어 있어가지고 한 회를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심심하시고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저희가 약간 한 주 충전하고 다시 새롭게 또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뒤에. 네, 여러분 그러면 거침없 해당 상담소는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네요. 고생하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페미니스트들과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고요. 이런 거. 위아원 이런 거 하나가 아니야 어딨어. 우리가. 그래 하나 어딨어. 이런 깨알, 이런 세심함. 위아원 이런 거 싫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연결돼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 막 이런. 아니, 월드피스랑 약간 잘못하면 이렇게 그니까요. 별로 다르지 않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다 막 이런 식의 얘기로. 그럼 나이반 얘기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여기 여기 쿠겐쿠 여기는 후겐북.